X학년도 20번. 자,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난이도가 높다라기보다는 몇 개의 주제를 섞어가지고 동시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 관리가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좀 이렇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문제 보시면은 지면으로부터 H1 플러스 H2 높이에서 3m짜리 A를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시키면 수평면에 정지하고 있던 B하고 여기 탄성 충돌을 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충돌에 대한 주제가 하나가 들어갈 건데, 여기가 이제 충돌의 유형으로 나누자면은 1차원 물체끼리의 충돌이 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과 반발계수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발계수는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B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할 거니까 떨어졌고요. A는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경사면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충돌한 다음에 A가 쭉 올라갔다가 어느 높이까지 도착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지면까지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겠죠. 뭐 이런 상황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요 지표면 상에서 요 두 물체의 떨어진 지점 사이의 거리는 D다. 자, 요것도 이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AB가 충돌한 직후 속력은 B가 A의 3배이다. 요 내용은 충돌 내용. 그래서 운동량 보존과 반발계수는 1이다를 사용해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충돌 직전에 A의 속력을 뭐 V라고 두자면, 그럼 3MV, 자, 충돌 직후에 A의 운동량 그리고 B의 운동량, 이렇게. 그리고 반발계수는 1이다. 그럼 충돌 전에 1-2분의 충돌 후에 2-1, 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냥 한 번에 쓴 거예요. 1은 충돌 전에 A 속도 마이너스 B 속도분의 B 속도 마이너스 A의 속도니까 그냥 한 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연산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A를 지우겠다. 3을 곱해가지고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6V가 요거 날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자리가 8VB 이런 식으로. 그래서 VB는 4분의 3V가 나오죠. 자, 그리고 VA는 마이너스로 4분의 1V. 그래서 운동 방향 반대인 것도 부호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속력 보니까 B가 A보다 3배가 크네요.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은 가져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AB가 충돌한 다음에 A가 올라가게 되는 최대 높이는, 그럼 이 뉘앙스로부터 니은은 충돌 전까지, 그 다음 충돌한 다음에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물론 이제 충돌 과정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이제 B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의 충돌 직전까지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충돌한 다음에 또 A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두 아이에 대한 비교를 좀 해라. 그러면 얘는 좀 직관적으로, 충돌 전에 분명히 이제 A가 수평면 기준으로 하면은
MgH2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에 의해서 요게 2분의 1, 뭐 정확하게 질량까지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충돌한 다음에 속력이 4분의 1V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운동 에너지가 16분의 1로 준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경사면을 올라가면서 모두 다 중력 포텐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 높이도 16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력 포텐셜의 정의가 mgh니까. 그죠? 그럼 뭐 질량이 변한 건 아니고, 그럼 토탈 값이 16분의 1이 돼야 된다? h 자리가 16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평면으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의 높이는 16분의 1, 몇 제곱으로 썼지? h2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정답 골라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 요 D라는 거를 H1과 H2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그럼 여기서부터는 포물선 운동,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력장 운동이 메인 테마가 되겠네요. 즉, 뭐 가장 간단하게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X방향 속도 곱하기 운동한 시간이야. 근데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루트 G분의 2H나 G분의 충돌하는 순간의 Y방향의 속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H1이나 H2에 대한 관계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선택을 루트 G분의 2H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자 4분의 3V로 갑니다. X방향 속도가 4분의 3V고요. 그 다음 운동한 시간이 루트 G분의 2H1 이렇게 되죠. 자, 그게 요 지점에서 B가 도달한 여기까지의 거리에 대한 표현이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차피 수평면에도 속력이 4분의 1V가 되니까 4분의 1V로 요 끝 지점을 출발을 할 거고, 그리고 운동한 시간이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G분의 2H1으로 동일하죠. 그럼 그게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죠. 그럼 D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값, 즉 4분의 3, 4분의 1 차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2분의 1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1. 근데 이때 V라는 걸 바꿀 수가 있죠. 그죠? V가 지금 뭐였냐면 A가 H2 수평면으로부터의 높이에서 출발해서 B하고 충돌하기 전에 수평면에서 갖게 된 속력.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2GH2죠. 얘가 루트 2GH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쓸까요? 2분의 1 루트 2GH2 곱하기 루트 G분의 2H1. 따라서 요 앞에 있는 2분의 1과 얘네 지워지고요. 중력 가속도 G도 지워지고요. 그래서 루트 H1, H2. 그러면 디귿도 맞는 걸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주제를 기억, 니은, 디귿에 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씩만 출제를 하면은 뭐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요 이제 3개 정도의 주제를 따로 판단을 해야 돼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약간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